안녕하십니까. 이강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그 건설업에서 생겨서 발급 시기 중에서 중간지급 조건부 그리고 선발급 특례, 후발급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중간지급 조건부인데, 이 중간지급 조건부는 주로 이제 그 분양건설, 뭐 아파트라든지 상가, 또는 그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분양하는 주로 시행사 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는 형태인데요. 이 중간지급 조건부는 그 용어에도 나와 있다시피 반드시 중간에 1회 이상은 지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중간에 1회 이상 지급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계약금과 잔금 3회 이상 분할해서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 그게 이제 중간지급 조건부인데, 이 중간지급 조건부에도 마찬가지로 부가세법에 용어를 정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중간지급 조건부라는 것은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영무 제공 완료일까지의 기간이, 또는 영무 제공 완료일 또는 뭐 소유권 이전 등기일, 입주 지정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러니까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그 준공일, 사용 승일 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돼야 됩니다. 6개월 미만이면은 중간지급 조건부가 요건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해 받는다는 것은, 이 분할이라는 것은 최소한 2회 이상 나눠야 되겠죠. 그럼 계약금 받고 2회 이상 분할이니까 3회 이상은 돼야 중간지급 조건부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지급 조건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나 약정서에 그 계약금, 중도금, 잔금 세 가지가 반드시 표시가 돼야 되고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 조건부인데, 이 중간지급 조건부는 공급시가 언제다? 받기로 한 때, 약정일을 공급시로 봐서 이때 생산선을 끊어야 된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계약서를 보면은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죠. 그런데 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받기로 한 때, 계약금을 이제 보통 일반 계약하면서 받잖아요. 그래서 받기로 한 때 생산을 끊어야 되고, 중도금은 이제 수차에 걸쳐서 1차부터 뭐 수차에 걸쳐서 일어나겠죠. 그걸 받기로 한 때.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와 마찬가지로 이 잔금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지급 조건부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받기로 한 때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다시피 입주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영무 제공 완료일, 이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혼동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난 차수에서 설명드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고,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간 지급 조건부, 그리고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그리고 법인세법에 있는 진행 기준, 이것을 많이 혼동을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 중간 지급 조건부라는 것은 반드시 몇 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라는 기한이 경과가 돼야 되죠. 6개월 이상. 그런데 완성도 기준 지급자는 그러한 기간 제한 요건이 없습니다. 착공부터 준공 시점까지 그 어떤 기성을 분할해서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진행 기준은 법인세법에서 이것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진행 기준을 쓰는데, 그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이라는 요건이 있죠. 뭐 1년 미만도 진행 기준을 적용해도 되는데, 중소기업은 1년 미만이면은 그 인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이 중간지급 조건부는 대부분 보면은 그 분양계약서나 매매계약서에 일자가 특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는 특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성을 측정해야 되니까, 기성을 확인해야 되니까.
특정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진행 기준 같은 경우는 이것은 대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거랑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상가 분양 계약서를 가지고서 중간 지급 조건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가 분양 계약서를 보면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 시 이렇게 지급하게 되겠고, 중도금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분할해서 지급을 받죠.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잔금은 통상적으로 입주 지정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일단 계약금하고 잔금 사이에 중간에 1회 이상 지급이 되죠. 그리고 계약금 이의 대가를 분할해서 받죠. 분할해서. 그럼 이것은 중간 지급 조건부 요건이 우선 첫째는 성립이 되는데, 두 번째 그 기간이 얼마? 6개월 이상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중간 지급 조건부입니다. 이 중간 지급 조건부는 생계약서를 언제 끝내야 된다? 당연히 여기에 받기로 한 날짜, 이 날짜에 반드시 생계약서를 끝내야 된다는 거죠. 이 날짜에. 돈을 받고 안 받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연체해 가지고 수분양자가 연체해서 나중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생계약서는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급시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잔금, 이 부분은 입주 지정 통지 일, 요 날짜에 반드시 생계약서 끝내야 되지, 이것을 잔금을 입주 한 달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그래서 한 달이 되는 날짜에 생계약서를 끊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주 지정 일자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 분양을 하다 보면은 이 선납 할인을 해줍니다. 선납 할인. 선납 할인은 수분양자가 여유 자금이 좀 있어서 미리 대금을 납부해 줄 때 할인을 해주죠. 할인. 그래서 요새는 금리가 싸다 보니까 보통 한 2, 3%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그럼 할인을 해줬을 때 이 할인료의 성격이 뭐냐? 이 할인료의 성격은 부가세법에서는 이것을 매출 애누리로 봅니다. 매출 애누리. 애누리로 보고, 그리고 법인세법에서는 이건 매출 할인이죠. 매출 할인. 따라서 이 매출 애누리로 본다는 것은 당연히 부가세 과세 표준에서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생계약서 발행할 때 제외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외가 된다. 과세 표준에 제외가 된다. 이 매출 할인도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에서 제외가 된다. 다만 이제 특정인한테 할인해 주면은 그것은 접대비로 볼 소지가 있죠. 법인세법에서는. 그리고 요 선납 할인, 그러면은 이 선납 할인 시점에서 공급 시를 언제 보냐? 그것은 이 선납 할인은 공급 시기는 선납한 날짜, 선납일, 선납일자에 이 그 할인 후의 금액, 만약 1억인데 할인해서 9,500이다. 그럼 9,500에서 생각해서 끊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요 날짜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정상적인 그때 공급 시기니까. 그리고 할인 분양. 할인 분양은 특정인한테 할인해 줬을 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접대비로 볼 성질이 있고요. 성격이. 그러면 접대비는 이제 한도 시분이 되니까 손금으로 인정 못 받을 우리가 있죠. 따라서 어떤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어떤 사전 약정, 사전 고시, 이런 것들에 의해서는 이때는 이제 어떤 판매 부대 비용으로 봐서 손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약서 선발급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생계약서 선발급 특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가 6월 30일인데 이 이전에 생계약서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끊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아무 때나 끝내는 게 아니고 이제 법에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서 대가를 지급받고서 끊어라. 그럼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그래서 이 대가에는 현금, 어음, 예금, 다 해당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첫째, 생계약서를 끊고서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인정해 주겠다. 이 7일 이내에 돈을 받는다는 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넓혀서,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아도 인정을 해 주겠다. 선발급을. 그 경우에는 요건이, 계약서나 약정서 등의, 생계약서 여러분들 비고란에다가
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를 기재해도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 약정서 등의 대금 청구 시기와 대금 지급 시기가 별도로 기재가 된 경우에는 30일까지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더 넓혔어요. 언제까지? 동일 과세 기간 내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인정해 주겠다. 예를 들어서 동일 과세 기간 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죠. 만약에 1월 1일부터 6월 말, 12월 말 이렇게 됐을 때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를 우리가 1기, 요거 2기라고 표현하는데 요거를 동일 과세 기간이라는 거죠. 동일 과세 기간. 동일 과세 기간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1월 1일 날 생계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때 발급했는데 실질적인 정상적인 공급 시기는 6월 30일이에요. 6월 30일. 그런데 6월 30일 동일 과세 기간에 돈을 수령을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정이 된다. 선발급 특례에 따라서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조기 환급은 제외한다. 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기 환급은 이 시설 투자나 수출하는 영세율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빨리 해서 투자 자금을 해소하기 위해서 빨리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조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주로 이제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해주는 거죠. 사업용 자산에 대해서 주로 이제 발주자들이 이제 공사비에 대해서 그거를 그 사업용 자산을 어떤 분양하지 않고, 분양이라는 것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에요. 나중에 임대 사업에 사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 미리 환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조기 환급 과세 기간은 현행 부가세법에서 원래 여러분들 부가세 과세 기간은 1기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잖아요. 30일인데 요것을 이제 그 1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예정 확정을 나누죠. 그래서 1기 예정 신고 과세 기간, 그리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과세 기간 최종 3월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월.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기간 경과 후 4월 20일까지 예정 신고고 6월 30일 확정 신고 기간 경과 후 7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시설 투자. 만약에 1월 달에 생계한서, 이제 발주자가 생계한서를 매입을 1억을 받았다. 그럼 부가세 1,000만 원을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예정 신고하고 확정 신고 기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1월 달에는 1월 말, 2월 달에는 2월 말, 이렇게 해서 매월 요것을 월 조기 환급 과세 기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은 1월 말 조기 환급 과세 기간이 끝났다 보니까 2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기 환급 대상자들은 1년에 부가세 신고를 12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부가세를 빨리 환급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조기 환급을 하다 보면은 발주자한테는 국세청에서 환급을 미리 내주는데 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예정이나 확정 그 후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기 환급에 대해서는 선발급 특례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계한서 후발급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생계한서는 정상적인 공급 시에 끊어야 원칙인데 미리 끊어도 선발급 특례 요건에 갖춰지면 문제가 없고요. 또 후발급 특례 요건에 갖춰지면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후발급 특례는 부가세법 34조에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생계한서를 발급할 수 있죠. 여러분들 다음 달 10일 날 생계한서 발급하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 첫째, 거래처별로 일여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에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생계한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 거래처별로 일여월이라는 것은 한 달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 달력에 있는 1월 1일부터 1월 31일, 2월 1일부터 2월 말, 3월 1일부터 3월 말, 그 안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명세표를 받죠. 그거를 받을 때마다 생계약서를 끊는 것은 번거롭다 보니까 그 공급가액을 합해서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 공급식으로 해서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일반 실무에서 말하는 월합계 생계약서입니다. 월합계 생계약서. 생계약서. 요것은 특히 이제 공동도급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그 생계약서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그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한테 생계약서를 발급 끌어넘깁니다. 끌어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월합계 생계약서인데, 두 번째 보면은 이것은 거래처별로 1여월 이내의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15일 이렇게 임의로 정할 수 있죠. 임의로 정한 날짜의 공급가격을 합해가지고 그 기간의 종료일을 1월 15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언제? 다음 달 10일까지 2월 10일까지 생계약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전부 다 월합계 생계약서고요. 세 번째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매월 말에 작성일자로 해가 다음 달 10일까지 생겨서 발급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관계 증명 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실제 거래가 있어야 되죠.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해서 어떻게?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다음 달 10일 발급하는 것은, 이것은 후발급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시 해야 될 부분이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일자가 아니고 언제? 해당 거래일, 실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세액이한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주로 이제 건설회사에서는 이제 주로 시행사에서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금 1차 정도, 2차 정도 잔금 그랬을 때 그런 받기로 한 때다. 다만 잔금 부분만 그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 영무 제공 완료 또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 청산일 이때 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만 이제 선발급도 가능하고 후발급도 가능하다. 선발급과 후발급은 법에 규정된 그 요건에 따라서 생계한서를 끊으셔야 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